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매일 살펴보는 HLB 제약, HLB 생명과외관에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 HLB가, HLB나 HLB 제약이나 HLB 그룹은 지금 사실 계속해서 좋은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저번에 무상증자 이슈부터 해서 주식이 이제 크게 무너졌을 때도 역시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제 회사에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많이 해줬고, 그래서 빨리 많이 좀 살아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왜 좋은 호재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렇게 거드린 또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을 자리도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오늘 잠깐 지수 보고 가면, 오늘 양 시장 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금융투자는 하루 팔고 하루 사는, 코스닥 시장을 봐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외기가 모두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하루 사고 팔고, 근데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엄청 강한 게 아니죠. 이 거래대금 자체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양매수가 들어왔고, 지수 차트 자체도 이 주봉에서 이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5선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깔끔하게 아직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최초의 이 5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HLB를 보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디 있냐, HLB가.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21선 살짝 이탈해 놨죠. 어제 21선을 좀 지켜주길 바랬는데, 좀 살짝 이탈했어요. 왜 이탈해서 내일 뭐 급락한다나 이런 뜻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내일 언제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만 딱 보는 거죠. 자, HLB가 계속된 호재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 HLB 그룹이 미국의 이 카트티, 이 치료제 개발사인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최대 주주로 참여한다고 오늘 밝혔죠. 이 카트티 치료제가 이제 복잡하게 써있는데, 환자에서 채취한 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한 인지에 공격할 유전 정보를 주입해 이를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의 진정한 차세 맞춤형 표적함, 이런 기사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상세포보다는 이 암세포만 이 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차세대 이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트티 치료제를 꿈의 치료제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이 이제 카트티 치료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됐고, 얼마 전에 들여오는 게, 그러고 녹십자셀이라든가 그 종목이 어디 유틸렉스인가 뭐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티 치료제가 이제 꿈의 치료제로서 이 표적 항암제로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제는 맞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이렇게 좀 떨어졌죠.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리보세란이 좋은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엄청난 매출도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죠. 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번에 공시가 좀 안 좋은 뉴스가 뜨면서 급락을 했고, 거의 다 회복해졌죠. 근데 만약에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어제도 올라갔으면 분명히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고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HLB가 다 이렇게 하는구나, 대단하다. 그럼 주식이 반등했어야 되죠. 엄청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죠. 자,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걸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나 저의 판단이니까 그냥 이렇게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뉴스는 어디까지나 참조사항이에요. 이런 기사가 있구나, 이런 뉴스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사항이고, 그렇다고 이동평균선이 많은 걸 다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동평균선 하루대로만 하면 떼돈 벌겠죠? 그런 게 아니고, 주식은 대형 영역이에요. 이 주식이 어떤 자리를 이탈했을 때 계획을 갖고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어느 자리를 깨면 매도, 또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잘 안다면 나는 이 주식을 한 달에 얼마씩 살 거야 해서 충분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회사와 같이 이렇게 커가는, 저게 계획의 영역이죠. 또 하나, 주식은 지켜줄 자리는 반드시 잘 지켜줘야 되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돼요. HLB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렇게가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가 가격이 저가인 44,000원. 이렇게가 돼요. 44,000원만 가면 이렇게 5만원대를 가고, 34,000원대 가면 5만원대도 가고, 55,000원대도 가고, 44,000원만 가면 5만원대 가고, 이 박스권을 저번에 뉴스와 함께 강하게 이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 진짜 좋으려면 여기를 강하게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진짜로 회사의 전망적인 노력, 회장님의 그 주주들에 의한 배려로 인해서 어쨌거나 그렇든 아니든 어떤 기사를 띄우든 뭐 했든 간에 여기까지 돌아왔죠. 일단 돌아는 왔는데 숨가쁘게 돌아는 왔지만 여기 있는 매물대를 절대 쉽게 무시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돌파하려다 실패한 거죠. 자,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돼요. 이 종목 차트를 보면, 자, 오늘 외국인 좀 매도했고, 기관 투신 연기금이 좀 들어왔죠? 자, 좀 다행이죠. 지금 시장하고 조금 같이 움직이는 패턴인데, 오늘 시장이 좀 살아났는데 못 살아나는 건 있지만, 어쨌거나 기관하고 연기금이 좀 들어왔고요. 일단은 21선을 깼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이제 경계는 하셔야 돼요. 사실, 진짜 좋은 종목 21선 웬만하면 안 깨는데, 다행인 거는 전일 거래일이 거래량이 46만 주. 오늘 거래량이 76만 주. 예전에 여기서 올라갈 때 거의 300만 주 막 이렇게 실렸거든요. 올라갈 땐 좀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나마 좀 떨어질 땐 거래량이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다행이에요. 월봉의 추세, 그러니까 이번 달이 늘 하루 남았죠. 이 HLB가 좋아지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굵게 미리 거놨어요. 제가 이 굵게 거놓은 선이 5개월 선이에요. 이 5개월 선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돌파하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5개월 선을 깨놓은 이달 보이시죠? 이렇게 자, 깬 이달 다음에 이쁘게 돌려놨죠. 그러면 5개월 선을 돌려놓는 순간 추세가 우상향이 돼요. 거꾸로 깨는 순간 우하향, 다시 돌파해놓으면 우상향. 근데 언제부턴가 지루하게 옆으로 갔죠. 깨기도 하고 돌려놓기도 하고 깨고 돌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일봉에서 이런 박스권이 형성돼 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뉴스로 해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내일이 월봉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내일 최대한 5개월 선 위에 붙여놓던가 5개월 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5개월 선이 올려놨다는 얘기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들어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5개월 선을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또 그 지지부진하게 끝나면 이 정도 자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박스권으로 놓을 수 있어요. 자, 이거보다 조금 빠른 추세가 주봉의 추세죠.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지켜줘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굵게 거드린 선이 5주선이에요. 근데 5주선을 살짝 이탈했죠. 물론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꼬리 달고 이렇게 3월 10일기 속한 주처럼 꼬리 달고 5주선이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다음 주에 이렇게 빨간 양봉처럼 자 돌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목금 3일이 중요하죠. 제가 어제 영상 찍으면서 오늘이 꼭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해 보인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5주선의 이탈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21선을 잘 지켜주길 바랬는데 21선 살짝 이탈하고 주봉에서 5주선 이탈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수목권 상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살짝 꼬리 달고 돌려놓을 수는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그러면 꼬리 달고 21선이 다시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5일선이 21선하고 마주쳐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 캔들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반등할 때가 더 많아요. 뭔 얘기냐면 5일선도 그렇게 그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5일선도 그렇게 그렸죠. 지금 만약에 내일 캔들이 주가가 무너지면 캔들이 하향으로 잡히겠죠. 하향으로 잡히면 5개월 선이 21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생기겠죠. 골든크로스라는 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5일선이 이 장기이동 평균선인 5일선보다는 21선이 장기이동 평균선이죠. 이런 걸 뚫고 돌아나갈 때가 골든크로스고요.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장기이동 평균선 21선을 깨고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내일 가격이 무너지면 깨고 내려오겠죠. 데드크로스가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반등할 때도 꽤 많아요. 깨기 전에 5일선의 21을 깨기 전에 이렇게 앞뒤 꼬리 달린 이런 캔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양봉으로 이쁘게 뜰 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가 많은 걸 말해주지 않아요. 결국은 내일 21선을 얼마나 잘 사수해주고 5일선이 21선을 깨지 않고 돌아 나가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추세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주봉에서 5선을 잘 지켜주게 되고 말일날 5개월선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게 되면 다음 달 초 이번 주 목요일날 5개월선 위에서만 놀아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절대로 주주님들 편이에요.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HLB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니까 조심하십시오. 막 이렇게 뭐 또 아니면 안심시켜 드리려고 자, 이처럼 호재가 떴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카트티 치료제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온 데드 크로스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된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만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또 거꾸로 추세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만은 없듯이 상승, 조정 당연한 거죠. 그리고 데드 크로스 안 생기면 다시 상승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해요.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게 확신이에요. 확신. 확실히 올라갈 거야. 이건 확실히 떨어져. 이건 100%야. 집 팔고 땅 팔아 사야죠. 100%인데.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지켜줘야 될 자리, 그러고 뚫어줘야 될 자리, 그러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요. 세력들이 안 깹니다. 자, 어쨌건 얘기가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흘렀는데 지켜줄 자리인 오수선을 깼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경계하셔야 되고요. 이번 주 수목금 3일내 내일부터 오선 위에 올려놓으면 꼬리 달고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하루하루가 조금 추세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위치가 돼 있고 예전에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 상승할 때는 시장하고 상관없이 잘 올라왔지만 지금 시장에도 약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코닥 시장하고 관련해서도 조금 같이 연관을 져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HLB 생명과학을 보면 이 HLB하고 HLB 생명과학은 똑같이 움직여요. 자, 근데 HLB 생명과학이 좀 더 파워풀하게 탄력 좋게 자, 예전에 지켜주던 이 박스권 이렇게 보시면 이 박스권을 잘 돌파하고 나갔었어요. 사실 이쁘게 안착만 해줬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냥 추세 우상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안착을 하지 못했어요. 안착하지 못하고 제가 이날 3월 19일 날 안착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안착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5일선과 21선을 제가 좀 굵게 거놨어요. 아이고 확대해서 해드린다는 거를 죄송합니다. 굵게 거놨는데 지금 아까 HLB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 위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이 생겼고 5일선, 21선을 깨기 전이죠. 내일 만약에 가격이 무너져서 깨지면 데드크로스가 생길 거고요. 깨지 않는다면 가격이 안 무너지면 이렇게 데드크로스 생기기 전에 이쁘게 반등할 수 있어요. 즉 추세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날이죠. 이렇게 1차 상승 그리고 이렇게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이 생길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깨지면 데드크로스가 생기고 조금 위험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좀 대응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제법 빠르게 반등해줘서 다행이었긴 한데 역시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는 게 좋고요. 자, 조금 무너진다고 해도 60일선은 어떤 일에서 사수해줘야 되는데 60일선 꽤 중요해요. 수급일선인데 60일선 잘 지켜줘야지 조금 더 밀렸다가 데드크로스가 안 생기고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은 5개월선 이에 있어요. 내일 하루 남았죠. 제발 부탁이 있다면 내일 좀 밀리지 않고 돌아나가서 HLB 생명과학이 5개월선 이에서 좀 끝나줬으면 좋겠습니다. 5개월선 이에서 끝나는 건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렇게 이때 이 19년도 9월 달에 5개월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살짝 밀려도 결국 올라갔죠. 자, 5개월선에서 끝나면 올라갑니다. 물론 이렇다 그래서 꼭 5개월선 끝났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끝날 때 5개월선 밑에보다 5개월선 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이 녹색 선으로 진하게 거는 게 5개월선인데 가격이 11,800원, 11,900원대, 즉 12,000원대를 좀 사수해주면 좋겠어요. 아직은 5주선을 깨놓은 상태죠. 저번 주까지 잘 지켜줬는데 이렇게 5주선이 지금 20주선을 돌파하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생기는 상황에서 운봉이 딱 떨어졌죠. 자, 오늘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주선 이탈 하나 안 하나.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수목금 3일이 남았죠. 그래서 수목금 3일 동안 5주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자, 꼬리 달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오히려 상당히 좋은 상황이 돼요. 아, 이 친구가 앞으로 5주선을 깰 마음이 없구나. 추세가 잘 유지되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생긴 이 강력한 매물대 때문에 주식이 한 번에 크게 확 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지루하게 조금 흐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데드크로스가 생기지 않았고 20일선 깨긴 했어도 60일 지키고 있기 때문에 HLB하고 똑같죠. 여기서 돌아나가만 주면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운 조정 뒤에 올라가는 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HLB는 뭐 모든 주식이 하루하루 안 중요한 날은 없지만 이게 어제도 오늘 꽤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한 번 더 밀리는 바람에 아주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좀 많이 피해간 게 HLB 제약이죠. 자, HLB 제약을 보면 오늘 약간 좀 3.79% 조금 세게 제 세 개 중에 좀 세게 밀리긴 했는데 이 친구는 항상 그 HLB, H의 생명과학도 그렇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이 다른 종목보다는 강해요. 조금 밀리긴 했어도 아직은 5개월선 위에 있죠. 내일 하루 종가 5개월 끝났을 때 이렇게 굵게 거드린 5개월선 이 위에서 끝나주는 게 중요해요.
5개월 선의 가격이 15,900원인데 이 밑으로 깨지면 진짜 10개월 선까지 조정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달이니까 되도록이면 15,900원 위에서 끝나주는 게 좋고요. 주봉에서는 아직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수목금 3일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그냥 거래량 없이 5주선만 잘 꼬리라도 달고 잘 지켜주면 이 5주선을 타고 잘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괜찮고요. 5주선 이탈하면 이 친구는 역시 예전에 HLB나 H생명과학처럼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점이 뭐 한 13,000원대 사면 고점이 18,000원 가고 13,000원 사면 18,000원 가고 이렇게 박스권을 보일 수 있는 자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원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점이 2,600원에서 고점이 2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9배, 8배, 8배, 850분도 갔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박스권에서 우상향으로 완벽히 틀기 위해서는 깨지 않아야 되잖아요. 깨지 않아야 되고 깨게 되면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들어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아직 21선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HLB나 HLB 생명과학보다는 좀 안정적이긴 한데 한 번 더 밀리면 아마 21선까지 밀릴 거예요. 그러면 21선의 가격이 바로 5주선 끝에가 돼요.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 자, 이렇게 5주선 가격이 15,900원대 여기가 되고 일봉에서 21선 가격이 자, 이렇게 17,130원대. 그러니까 한 21선 가격이 참 15,800원대. 그러니까 15,800원, 900원대 요 자리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야 자, 21선 타고 잘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HLB 제약은 좀 약간 이 각도가 HLB나 HL 생명과학은 월봉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추세를 잘 타고 올라왔다고 그러면 HLB 제약은 원체 가파르게 올라왔죠, 각도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격이 커요. 이 이격이 그러니까 한번 깨면 이 무너지는 가격이 크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 더 철저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HLB 제약, HLB 생명과학에서 하나 봤고요.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